안녕하세요. 알렉사 센터의 알렉스. 그리고 루시입니다. 네. 어느덧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2021년 새해에 이제 저희 부부의 목표가 있다면, 기존에 있었던 향수들을 좀 더 다양한 하우스를 만나보고, 다양한 향수들을 시향을 해보고, 이제 소개를 해보는 게 그런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의 첫,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지금까지 거의 소개를 안 했었던 좀 생소한 하우스인데 바로 터키의 니샤네라는 하우스입니다. 이 니샤네는 이제 터키의 첫 니치 하우스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 하우스를 제가 몇 개를 지금 시향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나 좋은 향과 함께 굉장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뿐만 아니라 이제 향수의 이제 바틀의 디자인이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향수의 스토리 같은 것도 준비하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딱 타와서 커피를 한 잔씩 이렇게 즐기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좀 천천히 여유 있게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니샤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니샤네는 2012년에 생긴 터키의 제일 최초의 니치 하우스라고 해요. 이 니샤네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 정확한 뜻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구글 번역을 하면은 이제 4월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근데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이 니샤네라는 뜻이 The One and Only City.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니샤네 그 파운더들이 네. 인터뷰를 했을 때 뭐 어떤 게 가장 큰 영감이냐고 했을 때 이스탄불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스탄불에 있는 모든 뭐 전통이나 문화나 현대화된 거에서 영감을 받았기 네. 때문에 그 The One and Only City가 좀 맞는 것 맞아요.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The One and Only City를 한국말로 하면 이제 단 하나의 뭐 유일한 도시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터키의 이스탄불, 그 예로부터 이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라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문화를 토대로 이제 발전해온 터키의 좀 살짝 과거와 이제 모던한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그 이스탄불 그 도시 자체에서 영감을 받은 게 이 니샤네의 전체적인 좀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순간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억과 순간들을 이제 향으로 담아낸 것이 이 향수들의 이 니샤네라는 하우스의 전체적인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창시자분들이 말씀을 하신 게 그러니까 2014년에 하신 인터뷰였어요. 이분들이 2014년에 했을 때 그 지난 3년간 원래는 사람들이 이제 니치 향수를 구매하거나 접하는 게 3~4%밖에 안 됐을 때 터키에서. 근데 그 지난 2010년에서 2014년 동안 거의 20%까지 뛰었대요. 근데 막상 터키에서 만들거나 이런 터키의 문화를 나타내는 향수가 없어서 자기네들한테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스탄불 자체가 굉장히 많은 문화와 여러 나라의 문화가 이제 같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되게 디테일하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해서 이제 나타낸 게 니샤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자기네들은 이제 터키의 문화를 좀 더 이렇게 보존하고 그거를 살리면서 만들어낸 브랜드였는데 되게 해외에서 뭐 런던, 뉴욕 이런 데서 많이 러브콜이 왔대요.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랐다고. 맞아요. 니샤네는 좀 그래서 동양적인 느낌도 있고 서양적인 느낌도 공존하는 좀 특이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향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저희는 니샤네를 여러 번 시향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괜찮다, 뭐 좋네 이 정도였어요. 뭐 제일 유명한 하치바도 그렇고 아니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브랜드를 소개를 하려고 이제 스토리도 알아보고 막 리서치를 해보니까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를 원하실 거라고 확신을 할 정도로 맞아요. 이거는 향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와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고 정말 괜찮은 니치하우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루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니샤네 같은 경우에는 니치하우스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고퀄리티를 추구하고 유니크함을 추구하는데 니샤네 그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그 니치하우스이지만 좀 그 practicality, 실용성을 더 중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대중적이면서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지닌 것 같고요. 가격대나 아니면 뭐 바틀도 좀 그런 뉘앙스를 많이 지닌 것 같아요. 가격대는 크게 뭐 니치하우스 다른 향수들만큼 이렇게 높게 조성되어 있진 않는데 정말 딱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저희와 같이 이 니샤네 하우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네, 진짜 탐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니샤네를 이제 한 번에 즐겨보기 위해 이 디스커버리 키트를 구입했는데, 먼저 이거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고급스러워요. 진짜 니치하우스다운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왜 이 색깔을 골랐을까요? 빨강색이 터키를 그러니까 좀 연상시키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겉에는 정말 간단하게 니샤네 써 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 있고. 근데 이게 솔드아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이게 2020년도에 다시 재구성된 맞아요. 디스커버리 키트예요. 2020년에 새로 나온 그 에게와 난쉐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새로운 디스커버리 키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하는 방식부터 참 고급스러운데, 여기가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어요.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런 사용감에서도 좀 디테일을 주었고요. 열면은 이렇게 형형색색 들어있는데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로고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샘플들이 쫙 들어있는데, 만져본 디스커버리 키트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디스커버리 키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가격 대비. 네, 가격 대비. 뭐 제르조프도 이렇게 되게 고급스러운 패키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4개 뭐 20유로였나? 24유로였나? 그 정도니까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이 네. 이거는 누구한테 선물 줘도 야 이게 뭐야 약간 이게 아니라 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라인별로 거의 비슷한 색으로 되어 있는데, 터키가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일단 이거 자체로도 너무나 만족스럽고,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 선물하면 본격적으로 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그 니샤네 안에서도 엄청 많은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인별로 이제 같은 향수끼리 묶어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그 하나의 라인 자체가 스토리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이제 라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니샤네에서 가장 평범한 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블러썸 컬렉션이라는 라인인데, 그 중에서 튜베로자라는 향수입니다. 튜베로자는 무슨 단 냄새가 갑자기 확 났어요. 튜베로자는 진짜 그냥 간단하게 튜베로즈의 향수예요. 루시님이 정말 좋아하는. 저희 단톡방에서 네. 그 어느 한 분께서 정말 많이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던. 맞아요. 남성분이셨는데 정말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정말 좋습니다. 색깔 봐요. 이거는 네 좋아요.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옆에 노트가 이제 올라갈 테니까 노트 한번 보시면서 어떤 향일지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튜베로즈가 있구나. 튜베로자는 정말 진짜 좋다. 처음에는 좀 시트러스한 향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뒤로 화이트 플로럴, 특히 튜베로제 향이 느껴지긴 느껴져요. 그런데 이 향수는 조금 다른 튜베로즈랑 다른 점이 있다면 일랑일랑의 향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일랑일랑은 옐로우 플로럴을 가진 노트로, 옐로우 플로럴 쪽에 좀 달콤한 향이 정말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좀 달콤함이 강조된 꽃향이 올라오면서 그 뒤에 튜베로즈의 굉장히 크리미한 느낌이 올라오는데, 저는 여기서 좀 바나나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바나나 킥.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나 킥의 냄새. 바나나 킥. 그 굉장히 단 바나나. 네. 그런데 이게 그래도 과일스러우면서 달콤한 꽃향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는 좀 굉장히
부드러운 튜베로즈의 향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튜베로즈의 향이 좀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뒤로 이제 마리골드, 자스민의 좀 다양한 플로럴 향들이 그 튜베로즈를 서포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튜베로즈가 가지고 있는 화이트 플로럴의 풍성한 느낌? 그런 풍성한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주게 되고요. 잔향으로 갈수록은 이제 이런 튜베로즈 향에 좀 엠버리한 느낌이 더해지게 되면서 이런 앞에 있었던 달콤한 향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좀 센슈얼한 머스크의 향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튜베로즈가 가지고 있는 좀 관능적인 느낌, 센슈얼한 느낌도 좀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있는 그런 튜베로즈 향수입니다. 그런데 이 향수가 좀 좋은 거는 튜베로즈의 달콤함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튜베로즈 특유의 인돌릭함은 좀 많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튜베로즈의 향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좀 부드럽고 달콤하면서 튜베로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농밀하고 농염한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 좀 예쁜 느낌인, 그러니까 좀 농밀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쁜 느낌으로 갈 수 있는데 이 튜베로즈는 좀 예쁜 느낌에 속하는 그런 튜베로즈인 것 같습니다. 튜베로즈 전문가 루시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다른 튜베로즈의 향수와 비교해서 어떠신가요? 이거 그 새드버리랑 조금 비슷해요. 새드베리도 그 약간 엠버리한 느낌으로 이게 마무리가 좀 이렇게 되는데 달달한 화이트 플로럴 향은 튜베로즈가 강한 향들은 네, 이거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잔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잔향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좀 엠버리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겨울에 그러니까 좀 따뜻한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뿌렸을 때 더 정말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향수예요. 저도 이거 그때 시향하다가 잠깐 밖에 산책 나갔었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쌀쌀한 바람이랑 만나니까 너무나 좋았고 정말 농밀한 튜베로즈의 느낌을 잘 담았어요. 그러면서 예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날 플라워와는 다르게 예쁜 꽃향, 그러면서 살짝 약간의 그 머스크와 함께 관능적인 향,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향수 이제 초보자분들께도 좀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향수인 것 같아요. 이번에 목표가 있다면 네. 튜베로즈 진짜 생화를 가지고 정말 이 향을 정말 제가 생화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서 맞아요. 향수 오일은 있는데 맞아요. 생화는 맡아본 적이 없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라인은 니샨의 엑스레데 콜롱 라인이라는 컬렉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터키의 그 문화 중 하나에서 감명을 받은 그런 향수예요. 터키는 이제 그 집에 손님이 오면은 환대 뜻으로 그러니까 접대를 한다는 뜻에서 레몬 향이 좀 강조가 된 콜롱을 이렇게 그 손님한테 제공을 한다고 해요. 레몬이나 딸기가 들어간 듯 네. 하더라고요. 과일이. 네. 그래서 이렇게 콜롱을 제공하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제공하는 콜롱을 콜로냐라고 이제 부르는데 콜로냐를 이제 영어로 바꾸면은 진짜 저희가 아는 그 코롱이에요. 코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서도 독일의 이제 쾰른 지방에서 생겨난 향수의 종류 중 하나인데 다른 향수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프레시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목적은 정말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콜로냐가 가장 그 니샤네의 그 느낌을 잘 담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약간 니샤네 자체가 터키의 전통과 그분들이 이제 아름답게 생각했던 그런 터키의 문화를 현대화시킨 건데 맞아요. 이게 딱 그거에 그래서 이 콜로냐를 향수로 이제 또 새롭게 표현을 한 게 이 콜로나이스라는 향수입니다. 영어 발음으로는 콜로나이스라고 하는데 솔직히 터키 발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콜로나이스라고 부를 건데 그래서 이 향수는 진짜 콜롱의 느낌을 정말 잘 가지고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이 향수, 니샨의 다른 향수들은 모두 엑스레데 파퓸이에요. 그런데 이 콜로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데 콜롱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부향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향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맡으면 진짜 좋아요. 진짜 맡자마자 막 레몬 향이 막 나면서 기분이 업되는 느낌? 정말 상쾌하고 프레시하고 코롱의 정석을 보여주는 듯한 굉장히 깔끔하고 이제 프레시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게 약간 레몬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좀 가볍고 좀 너무 뭐랄까
좀 그냥 접하기 쉬운 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엄청 고급스러워요. 네, 보통 이게 약간 바디 제품이나 좀 저희가 어린 분들에게 추천하는 향수들 중에서는 레몬이 들어간 향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접하기도 쉽고 딱 맡았을 때 이거 향수야? 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좀 가벼운 향인데 이거는 네, 좋아요. 특히 이 레몬이 원래 좀 쌉싸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쌉싸름함보다 상큼함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향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 그린티가 들어가 있는데 이 그린티가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특히 이 시트러스가 많이 강조된 향수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는 시트러스함이 너무 과해가지고 코를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콜로나이즈는 그 그린티 특유의 좀 부드러우면서 산뜻한 느낌 아시죠? 그런 느낌이 이런 시트러스함과 진짜 너무나 잘 어울려지면서 되게 산뜻한 향으로 승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레몬의 상큼한 향, 그리고 그린티의 산뜻한 향, 이 두 개가 딱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굉장히 상쾌한 향. 너무나 좋습니다. 미드노트에 네. 자몽이 좀 있어가지고 이 레몬에 너무 달달하거나 그런 상큼한 향도 있는데 살짝 쌉싸름한 향도 느껴져요. 네, 맞아요. 미들노트로 가면은 처음에는 좀 굉장히 산뜻했다면은 자몽의 좀 쌉싸름한 느낌까지 올라오면서 조금 시트러스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약간 생기를 좀 더 북돋아주는 느낌? 그런 느낌도 주고 있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거 딱 그 노트들만 네. 봤을 때 그냥 되게 뻔하게 예상되는 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막상 맡아본데 이거는 전혀 예상을 빗나간 향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또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면 미들노트에 있는 네롤리 특유의 좀 부드러운 화이트 플로럴이 더해지면서 좀 시트러스만 가득하다가 그 뒤로 이제 플로럴도 더해지고 좀 더 다채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향 쪽으로 가면 이제 약간의 우디함도 더해지면서 좀 단단해진 느낌, 그리고 머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또 약간의 좀 센슈얼한 느낌, 포근한 느낌까지 주는 상당히 괜찮은 향수예요. 이게 프레쉬한 향수들은 보통 빨리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이 머스크 때문에 그런지 맞아요. 이게 그리고 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스 노트에 네롤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롤리는 보통 탑이나 미들 노트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노트인 것처럼 이 향수가 이제 얼마나 가벼운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예시 중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니샤네가 정말 좀 차별점이자 좀 정말 잘한 게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 독특한 부향률, 엑스레데 콜롱이라는 부향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니샤네에 따르면은 그 18% 부향률을 가지고 있어요. 18%라고 하면은 이제 15에서 20% 정도가 그 오드 퍼퓸 정도의 컨센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엑스레데 콜롱이라고 했지만 오드 퍼퓸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부향률로만 봤을 때. 그런데 엑스트레데 콜롱이라고 표현할 이유는 이제 콜롱이라는 것 자체가 그 밝고 프레시한 느낌을 강조시킨 그런 부향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엑스트레데 콜롱은 콜롱이지만 우리는 진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런 콜롱의 정수를 담았다. 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흔하지 않은 부향률로 향수를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하신 말이 우리 향수는 딱 이 부향률이어야만 이 향수가 살 수 있다. 맞아요. 근데 I agree. 왜냐면 저게 만약에 너무 약하거나 너무 강했으면 이 느낌이 안 살 것 같아요. 약했으면 일반 코롱 정말 많은 코롱 제품이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 진했으면은 이런 상쾌함이 없어요. 너무 묵직했을 그래서 것 같아요. 너무나 잘 만든 웰메이드 향수예요. 이걸 알면 진짜 안 살 수가 없다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엑스레데 콜롱이라는 컨셉은 사실 로자의 퍼퓸 콜롱도 똑같은 컨셉이에요. 이름은 퍼퓸 콜롱이지만 이제 그 오드 퍼퓸 정도의 컨센트레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도 좀 그 이름의 그러니까 퍼퓸이랑 결국엔 퍼퓸이랑 엑스레데 퍼퓸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엑스레데 콜롱이랑 퍼퓸 콜롱이랑은 뭐 결국에는 같은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로나이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난하면서 끝판왕 시트러스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저도 맡아볼래요. 네, 다시 한번 맡아보세요. 근데 이건 진짜 신기한 게 제 생각에는 원래 약간 시트러스 하면 여름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건 겨울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이 되게 좋아요. 포근함이 있어서 그래서 포근함 맞아요. 포근함도 있고 정말 어느 상황에서나 쓸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약간 대중적인 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유니크한 느낌. 그리고 이거는 좀 비슷한 향수를 찾으려면은 좀 많은 향수들이 떠오르요. 그 오리지널 베티버도 떠오르고 저는 그 돌체인가바나 라이프루드 라이플루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그리고 톰포드의 네롤리 폴터핀이랑 정말 비슷해요. 그죠? 딱 듣고 보니까 그 느낌 있네요. 그 느낌 있죠. 맞아요. 근데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니오 제르조프의 니오 정말 비슷해요. 근데 저 색깔이 이 바틀에 있는 색깔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잘 나타나요. 진짜 강렬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니오 순한 맛? 그리고 니오 순한 맛에서 좀 네롤리 폴토피노랑 좀 섞은 듯한 느낌. 오리지널 베티버도 같이. 오리지널 베티버의 그 엄청 가벼운 우디향이 더해진 느낌. 너무 좋습니다. 지속력도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를 싫어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맞아요. 호불호가 안 갈릴 향은 확실해요. 애초에 그런 컨셉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애초에. 그리고 굉장히 유니섹스해요.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컬렉션은 이제 니샨의 그 미니어처 아트라는 컬렉션입니다. 이 미니어처 아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니샤네에서 가장 직관적인 향을 가지고 있는 라인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향수는 이제 암브라 칼라브리아라는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마법 주문 같아요. 암브라 칼라브리아 이름이 독특한데 이 향수도 되게 괜찮았어요. 조금 되게 독특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놀랐었던 향수입니다. 암브라 칼라브리아는 향을 맡아보면 처음에는 진짜 약간 상큼한 시트러스와 함께 굉장히 싱그러운 그린함, 그 녹색 풀잎의 느낌이 정말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갈바넘의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 거친 풀잎같이 느껴지면서 그린함을 좀 더 강조해줌과 동시에 좀 더 야생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코를 찌르는 듯한 좀 거친 풀잎의 느낌이 나는데 이 향수가 또 독특한 게 이런 그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베이스 노트에는 이제 엠버와 함께 바닐라의 느낌이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풀잎의 느낌을 약간 부드럽고 달콤하면서 살짝 파우더리하게 감싸주는 게 이 암브라 칼라브리아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근데 이게 미드노트에 코리앤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되게 불호일 거라고 딱 생각했었어요. 아니에요. 코리앤더가 이제 저희가 아는 고수죠. 근데 바닐라의 느낌은 크게 안 나는데 네. 되게 서로하게 있어요. 네, 바닐라가 잔잔하게 있어요. 정말 잔잔. 바닐라가 좀 오버파워링 되면 정말 딱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향일 텐데 그런 디테일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미들노트에서는 이제 루시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앤더의 약간 민티한 느낌? 그런 느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앞에 있었던 그린노트의 좀 싱그러운 느낌을 계속 이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풀잎에 생기 있는 느낌? 약간의 쌉싸름한 느낌? 그걸 잘 살린 게 되게 신기해요. 그죠? 근데 바닐라가 있는데도 그죠? 불구하고 그 조합 자체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린과 바닐라라는 조합이 사실 되게 유니크한 조합인 것 같아요. 미들노트에서는 이제 약간 플로럴 향도 더해지면서 좀 더 다채로운 맛, 좀 더 컴플렉스함도 더해지고 됐고요. 마지막으로 잔향에서는 그 니샤네의 좀 엠버리한 느낌, 바닐라 느낌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린함은 거의 좀 많이 톤다운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약간 싱그러운 느낌, 그런 느낌을 유지를 하면서 바닐라 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이 엠브라 클라브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린함과 바닐라의 조합이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니샨의 좀 특징 중 하나 있다면 이 향수가 이제 터키 하우스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중동스러운 느낌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잔향에서 엠버가 들어간 향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엠버리한 느낌을 공통적으로 가진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맡아볼 향수는 술탄 베티버라는 향수예요. 이거 완전 한국어. 술탄은 정말 그냥 술이 들어간 베티버. 정말 그런 향을 상상하게 만드는 이름 아니에요. 네, 이 향수는 딱 전 이미 맡아봤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베티버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 향수는 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티버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탑노트에 자바 베티버, 그 다음에 미들노트에 그 IT산 베티버, 그 다음에 그 버본 베티버, 그 다음에 또 베이스 노트에 또 베티버가 있어요. 그래서 베티버 이렇게 계속. 베티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천국이고 맞아요. 베티버를 안 좋아하는 약간 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지옥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딱 이 느낌. 근데 저 이거는 아직 시향 제대로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저의 생생한 시향기를 보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베티버입니다. 베티버는 이제 뿌리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얼티한 느낌? 설마 이 베티버 향수도 네. 겔랑의 베티버를 영감으로 만든 건가요? 맞아, 이거는 아예 공식 홈페이지 그렇게 써있어요. 겔랑의 베티버를. 이쯤 되면 알렉스님 겔랑의 베티버 리뷰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네. 진짜 찾기도 어려워요. 구바트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정말 여러 개, 뭐 킬리안 씨도 그렇고 로자 씨도 그러고 정말 유명한. 네. 예. 근데 전 이거 맡아보고 좀 바뀌었어요, 생각이. 겔랑 베티버 제가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맞아요. 일단 맡아보세요. 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더스티한 느낌이 많이 살려 있습니다. 이 자바 베티버의 특징 중 하나가, 그러니까 베티버 특유의 그런 흙내음이 나는 그런 뿌리 느낌, 드라이한 우디향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스티하고, 그러니까 먼지가 묻은 듯한 좀 흙먼지 느낌, 그리고 좀 스모키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정말 그대로 좀 흙먼지 날리는 베티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황하셨어요? 와, 이게 베티버예요? 네. 자바 베티버.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네. 근데 진짜 매력 있네요. 매력은 있어요. 베티버의 매력은 정말 많아요. 근데 저에게 약간 이 향 그런 것 같아요. 남이 했으면 누가 이런 향을 한 게 있었으면 거부 반응이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싫진 않아요. 근데 그냥 저희가 퍼스널리 뿌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술탄 베티버이기도 하고 이름에서도 술탄 베티버고 탑노트에 아니스랑 좀 페퍼가 있어서 거기서 느껴지는 약간 스파이시한 달콤함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중동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탑노트에서 좀 한약방 느낌 났어요. 맞아요. 약간 그 한약 얼브한 냄새가 나고 그 뿌리 느낌 있잖아요. 스파이스가 되게 네. 많이 들어간 냄새가 나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주변에 그 단톡방에서도 베티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꼭 시향해볼. 이게 약간 테스트인 것 같아요. 정말 베티버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네. 베티버에 이게 정말 많은 캐릭터가 있는데 이 향수는 이제 진짜 정말 베티버의 모든 모습을 다 담고 있어요. 지금 아까 시향한 지 좀 몇 분 됐는데 아직도 코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 근데 지금 이게 또 조금 매력 있는 게 탑노트에서는 좀 이런 더스티한 느낌, 스모키한 느낌, 좀 스파이시한 느낌, 오리엔탈적인 느낌이 있었다면 미들노트로 가면은 이게 또 달라져요. 베티버의 향이. 진짜 신기한 게 그 미들노트에서는 좀 깨끗하고 플립 느낌의 좀 비누스러운 느낌의 베티버, 오리지널 베티버나 아니면 로자의 베티버 파품 코롱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깨끗하고 좀 세련된 베티버의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우디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세련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전개가 돼요. 진짜 너무 신기한 향수예요. 그리고 이 향수는 이제 찬양 쪽으로 가면은 조금 약간의 가죽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죽 느낌이 막 강하진 않은데 약간 가죽 특유의 좀 쎄한 느낌? 그런 느낌이 베티버의 좀 드라이한 우디향이랑 정말 잘 어울리면서.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네. 이 향이 저희게 한국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베티버 향이긴 한데 한 번 맡아보면 누구나 떠오르는 향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얘가 완전히 막 처음 맡아보는 향은 아니에요. 어딘가가 친숙한 그런 향이 있어요. 네.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포인트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 할머니 화장실에서 이런 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향수는 진짜 베티버의 모든 모습을 담고 있어요. 정말 더스티하고 스모키한 베티버부터 깨끗하고 좀 풀립 느낌의 비누스러운 베티버, 그리고 얼티하고 좀 그 흙내음이 나는 그런 베티버 특유의 뿌리 느낌? 그런 느낌을 진짜
너무나 잘 담고 있는 향수입니다. 저 콜로냐 한 번만 콜로나이스로 다시 저 코 좀 정화시켜. 리프레싱. 좋죠. 아 이거 진짜 콜로나이스 이거- 진짜 좋죠. 이거 진짜 좋아요. 약간 살냄새 같이 이렇게 딱 포근한 냄새가 와 이거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롱차. 우롱차도 네,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우롱차가 네, 맞습니다. 그 우롱차 맞아요. 울롱차. 그 울롱차의 느낌을 담은 향수예요. 정말 이 미니어처 아트 시리즈는 정말 직관적이고 좀 더 심플한 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울롱차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뿌려보도록 할게요. 이 향이 이거 제가 요즘에 좀 아껴놓고 있었는데 향이 정말 미쳤습니다. 왜 그래요, 불안하게. 향이 진짜 너무나 상쾌해요. 너무나 상쾌하고 상큼하고 막 싱그럽고 산뜻하고 혼자 다 해요? 다 해요, 진짜. 너무나 기분 좋은 향이. 맡아보세요. 좋네요. 좋죠. 그냥 엄청 좋죠. 좋네요. 이게 향이 어떠냐면은 살짝 그 시트러스의 상큼함도 있고 정말 우롱차 냄새 나요. 네. 그 그린티의 싱그러운 느낌도 있는데 여기에 또 포인트가 나와 있다면 그 리치의 달콤함, 과일의 달콤함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정말 가벼운 프루티함이 더해지면서 우롱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산뜻한 느낌? 너무나 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수에 또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으면은 베이스 노트에 정말 독특하게도 무화과가 들어가 있어요. 피그. 근데 이 무화과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피코디아 말비나 아니면 필러시코스에서 맡아보신 것처럼 약간 밀키한 락토닉한 느낌, 좀 부드러운 느낌, 크리미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과일의 달콤함을 가지고 있는 노트인데 여기서는 이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되게 맑게 올라와요. 맑게 올라오면서 이런 차향에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더해줘요. 그래서 약간 보들보들한 찻잎이 느껴지는 느낌? 굉장히 싱그러운 느낌을 잘 유지해주면서 거기에 더해진 약간의 달콤함. 이게 진짜 킬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향수는 진짜 정말 단순해요. 정말 울롱차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우롱차 특유의 좀 베르가못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고소한 느낌? 그 약간 밀크티 같은 그런 굉장히 맑은 부드러운 그런 향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산뜻하고 상쾌한 싱그러운 느낌.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원래 차 향을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진짜 제가 맡아본 차 향수 중 1위로 꼽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여기도 아까처럼 약간 쌉싸름한 그린의 향이 느껴지는데 네. 또 다른 쌉싸름한 그죠. 그린의 향이. 부담스럽지 않죠, 이거는. 네. 너무나 예쁜 향이에요. 진짜 좋다. 제가 원래 그린 노트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그래서 울롱차 좋아하시는 분들 차의 산뜻한 느낌, 울롱차의 그 특유의 되게 싱그러운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추천해요. 이거는 국내에서도 좀 많이 핫해질 것 같은 향수예요. 너무 좋습니다. 꼭 맡아보세요. 나중에 본품을 음. 드리게 된다면 또 다시 네, 이거는 울롱차에 대한 리뷰를 아마 저거는 본품으로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5개를 소개를 하였는데 이제 거의 한 절반쯤 왔어요. 6번째 향수인데 이제 루시님도 다시 이제 커피를 타오기도 하였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커피나 간식거리가 있으시다면 가져오시면서 좀 더 즐기시면서 해봐도 그러니까 영상을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라인은 No Boundaries라는 라인이에요. 이 라인은 정말 굉장히 독특해요. 처음에는 이게 왜 No Boundarie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향을 맡다 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향수는 이샨의 정말 유명한 향수 중 하나인 아니라는 향수예요. 이 아니는 예전 고대에 사라진 그 메트로폴리스, 그러니까 뭐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을 한번 맡아보면 아니는 처음에는 좀 베르가못을 필두로 한 이런 시트러스함이 느껴지면서 좀 그린 노트에 약간 쌉싸름함이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는 바닐라의 느낌이 정말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암브라 칼라브리아는 좀 그린함이 많이 강조된 상태에서 은은한 바닐라 향이 올랐다면 이 아니는 좀 더 그 시트러스와 바닐라가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그 좀 그린함은 그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느낌. 미드노트에서 터키쉬 로즈가 있네요. 네, 터키쉬 로즈가 있어요. 터키쉬 로즈도 이제 이 향수의 메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미들노트에서는 좀 블랙 커런트와 장미의 약간 발사믹한 느낌, 달콤한 느낌이 좀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특히 그 장미도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니에서는 되게 달콤한 느낌, 그 좀 벨벳 같이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장미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장미랑 이런 프루티함이 올라오면서 그 뒤로 바닐라가 또 여기를 서포트 해주면서 약간 화려한 느낌, 좀 웅장한 느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루시님도 장미 좋아하시는데 어떠신가요? 이게 아니가 네. 아니가 이제 그 ancient metropolis잖아요. 네. 지금 이제 시대에 의해서 이제 버려진 그런 도시인데 이제 많이 무너진 빌딩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약간 상징 같은 엠파이어와 이런 시간의 inevitability 약간 어쩔 수 없는 맞아요. 그런 거에 이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거를 나타내려고 이 향수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장미가 이제 모든 cultivation? 그 뭐라고 하지? 수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의 상징 중 하나라고 해요. 장미가 이제 거의 모든 문화에서 그러니까 컬티베이션을 상징하는 그런 거라고 해서 여기서도 장미가 굉장히 키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어요. 향은 어떠신가요, 미신님? 굉장히 진하네요, 생각보다. 그죠? 아까 암브라 칼라브리아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죠. 근데 진짜 이 브랜드가 이 터키의 문화와 터키의 그런 역사를 잡는 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쩌면 관심 없었던 분들도 약간 맡으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고. 맞아요. 이런 면에서 향수가 가진 좀 문화적인 파워, 진짜 좀 선한 영향력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좋아요. 전 너무 좋아요. 주변에서 좀 진득하고 달달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네, 정말 이 향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시트러스한 느낌을 가진 바닐라 향수예요. 그런데 그 뒤로 약간 파출리가 강조가 되어 있어서 좀 우디한 캐릭터가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파출리에 살짝 흙내음 나는 느낌이 좀 그런 고대 유적지를 좀 리프레젠트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 시대를 통한 정말 true voyage라고 하거든요. 그걸 나타내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약간 프레쉬 향도 있고 약간 스파이시 향도 있고 약간 나무의 향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렬한 rich warmth도 있는 게 네. 그런 시대를 나타내는. 그리고 이거 좀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 터키시 딜라이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향이. 터키의 이제 상징적인 과자 중 하나죠, 페이스트리. 약간 그 바닐라 향과 좀 달달한 향이 합쳐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플로럴함도 있고. 그래서 이 향이 좀 상상이 안 가신다면 딥티크의 오듀엘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오듀엘이랑 정말 굉장히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좀 더 우디해요. 좀 더 우디하고 좀 더 깊은 바닐라의 향, 전체적으로는 좀 더 풍성한 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더해진 장미의 향. 딱 그 느낌입니다. 오듀엘의 장미랑 바닐라 그리고 그 우디함이 더해진 느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바닐라가 강조된 달달한 느낌이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딱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제 두 향수는 2020년에 새로 나온 향수예요. 에게랑 난쉐라는 향수인데 이 향수는 제가 굳이 같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향수에 들어간 스토리가 미쳤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이 에게라는 향수는 정말 그 에게해, 그러니까 한국어로 에게해라고 할 거예요. 에게해를 담은 향수예요. 그래서 밭들도 굉장히 깊은 바다 색깔을 가진 푸른색을 가진 향수입니다. 근데 이 향수는 정말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향을 맡으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게는 정말 상쾌합니다. 정말 상쾌한데 처음에는 그 유자 특유의 살짝 쌉싸름한 느낌도 느껴지고 좀 싱그러운 느낌, 프레시한 느낌이 나면서 약간 그 바닷바람을 연상시키는 굉장히 프레시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 바이올렛 잎도 많이 느껴지는데
유자가 좀 많이 쌉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바이올렛은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살짝 쌉싸름함을 약간 좀 부드럽게 중화시켜주면서 좀 그 바닷바람이 살랑살랑 그 불어오는 느낌, 그런 느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에게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에게해 자체가 터키랑 그리스 중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바다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동양과 서양을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역료이자 좀 문화의 좀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향수 자체도 그 바트를 보시면은 이름이 딱 두 가지로 써 있어요. 에게랑 그리고 옆에는 그리스어로 써 있는데, 이제 니샤네 향수 중 유일하게 그리스와 터키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그만큼 이 에게해가 가진 그 그리스와 터키와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또 거기서 생겨난 다양한 문화들, 그런 걸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이 바틀의 색이 파랑색이 그 에게해를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 같은 하늘 아래 공유하는 그런 에게해, 그래서 하늘과 바다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 이거를 연결시키는 그 가장 중요한 에게해. 또 이 색깔도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하늘과 바다를 나타내는 파랑색이라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 너무 좋습니다.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좀 향을 맡아보면 미들노트에서는 좀 바질이랑 민트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허브스러운 느낌, 좀 민티함, 상큼함, 그런 느낌이 나면서 여전히 좀 바닷바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또 향이 굉장히 깊어요. 엑셀레 파퓸에서는 깊이감도 있어서 그 에게해의 바다, 좀 깊은 바다, 그런 느낌이 떠오르는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좋네요. 약간 고급 호텔 로션 냄새 나잖아요. 맞아요. 고급스러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이 향수도 굉장히 여운이 남는 향이에요. 이 향수도 어떻게 보면은 아쿠아틱 계열의 향수예요. 그래서 아쿠아틱 함에서는 약간 울렁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프레시한 아쿠아틱 계열 향수 중에서는 정말 이런 깊이감을 가진 향수는 많이 못 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쿠아틱 향수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아쿠아디지오나 불가리의 그 아쿠아 시리즈가 있는데, 그 불가리의 아쿠아마린과 좀 많이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물론 훨씬 고급스럽고 훨씬 다양하고 훨씬 깊은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리 아쿠아마린 같은 향을 좋아하신다면은 에게 한번 시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게가 이제 하늘과 바다를 담았다면은 다음으로 소개할 향수는 땅을 담은 향수예요. 그래서 바틀부터 보면은 이제 좀 흙 색깔? 너무 예뻐요. 돼지 색깔? 네. 이런 좀 진한 베이지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향수는 난쉐라는 향수예요. 난쉐는 그 뭐라고 하지? 수메리안 신화에서 오는 풍요의 신? 풍요의 여신, 물의 여신, 예언의 여신, 정이에요. 네, 정의의 여신, 이렇게 굉장히 그 문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엄마 같은 그런 여신입니다. 근데 정말 저는 어제 이거 시향해봤잖아요. 네. 그럼 딱 저는 정말 엄마의 포근함? 네. 그 딱 생각나는 향이었어요. 그리고 이 난쉐의 어머니가 그 수메리안 신화에서 그 돼지의 그거예요. 돼지의 여신과 가이아 같은, 정말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향이에요. 그래서 이 향수를 한번 맡아보면은, 이 향수는 이제 에게와 이제 거의 쌍둥이 향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똑같이 유자 노트를 좀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자의 약간 쌉쌀한 느낌도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느껴지는 그 노트는 그 당근 씨앗 느낌이에요. 당근 그래서 씨앗이 무슨 향이에요? 당근 씨앗은 좀 머스키한 느낌을 가진, 식물적인 좀 머스키함을 가진 노트예요. 근데 진짜 특이하네요. 당근 씨앗이랑.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이런 시트러스함과 함께 약간 플로럴한 느낌도 느껴지는데 좀 머스키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맡아보세요. 이거 저는 조금 약간 그 느낌도 났어요. 디어머스크 같은 느낌도 났어요. 근데 이건 진짜 향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좋은 향이에요. 만약에 저랑 제가 그동안 이제 소개한 향수로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네. 이거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향수가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은 미들 노트에 있는 워터 프루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물과일? 그러니까 좀 과즙이 넘치는 듯한 그런 람부탄 느낌. 람부탄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난쉐가 물의 여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풍요의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 느낌이 나는 과일, 이게 저는 이 물의 여신을 좀 상징하는 그런 노트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약간 프루티하다고 느끼기 전에 약간 이렇게 꽃향이 싹 오면서 맞아요. 이걸 싹 감싸줘요. 네. 그래서 과일 향이 메인은 아니에요. 장미향이 엄청 예쁘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식상한 장미향이 아니라 식상하다기보다는 그냥 좀 예상할 수 있는 장미향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장미향은 정말 매력있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장미향이 있는데 좀 여신을 상징시키는 그런 느낌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고, 장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컬티베이션, 그 문화를 그러니까 상징하는 그런 노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신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장미향은 좀 약간 파우더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장미향이에요. 그래서 약간 성숙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좀 파출리의 얼티함이 좀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흙내음이 느껴지는데, 정말 이 밭들이 생각나는 그런 흙내음과 함께 이제 이 난쉐가 풍요의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땅의 느낌을 상징하는 그런 노트까지 더해져서 정말 이런 디테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프루티함과 함께 파우더리한 로즈향, 이게 파우더리한 로즈 향이 정말 메인으로 올라오고, 그 뒤로 느껴지는 머스크의 향,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향수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막 엄청 아름다운 여신처럼 예쁜 향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성숙한 느낌이 있고, 이 향수가 아무래도 풍요의 여신, 정의의 여신, 뭐 예언의 여신을 담아낸 것처럼.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 여리여리한 그런 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있는 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표현이 딱 힘이 있는 여신, 뭔가 엄마 같은 여신, 좀 더 그러니까 대중들이 좀 더 대중들에게 좀 친근한 느낌? 정말 포근한 향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근데 약간 굉장히 이노센트하고 맞아요. 약간 순백한 그런 맞아요. 향. 순백이 떠오르는 그런 향입니다. 하여튼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근데 이게 신상이라서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접하기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시향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거는 제 위시리스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향수들 미쳤다 막 내용이 장난 아니네 하셨던 분들은 아닙니다. 아직 집중하세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콜렉션은 루미 콜렉션. 네,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2개 남았는데 그중 하나. 네, 이제 루미 콜렉션 가면서 알렉스님이 이제 약간 좀 더 흥미로운 콜렉션을 나중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방금 한 난쉐랑 에게도 굉장히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역대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루미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루미는 이제 수피파의 창시자이자 페르시아의 문화에 좀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13세기의 시인. 13세기의 시인인데, 저도 솔직히 저는 이런 문학과 친근하지 않아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미쳤습니다. 이거는 이 코트, 그러니까 그 문구를 알고 향을 맡으시면 장난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소개해드릴 향수는 이제 Fan Your Flame 이라는 향수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해서 그러면은 뭐 너의 불꽃을 그러니까 일단 영어로 이 코트 맞아요. 자체가 전체 코트를 루시님 읽어주세요. Set your life on fire. Seek those who fan your flames. 그러니까 너의 삶에 불을 붙여라. 그다음에 fan your flame을 하는 게 이게 부채질하면은 이제 fire 불에서 flame은 정말 불꽃이 되듯이 더 밝아지고 더 커지듯이 그렇게 너의 인생에 그런 이렇게 인생을 불꽃에 부채질을 해줄. 그러니까 내 그 자신을 사랑해주고 서포트해줄 그런 사람을 뭐 찾아라. 그런 굉장히 깊은 뜻이 굉장히 유명한 이 시더라고요. 네, 좀 철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좀 서정적인 의미도 있고 정말 저희 둘 다 이과여가지고 이걸 진짜 한 1시간 동안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이 맞을까?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있을까? 정말 너무 깊은 뜻이 있어서 사실 제가 헤아릴 수 없는데, 여러분들도 이 문구를 좀
곱씹으시면서 이 향을 맡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거는 이 시 한 부분일 뿐이고 전체적인 시를 읽어보시면 좀 더 그 뜻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문구만으로도 너무 강력한데 향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향은 정말 사실적인 코코넛의 향이 나요. 코코넛의 향이 나는데 코코넛이 정말 사실적인 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코코넛 마카롱 아시죠? 딱 그런 코코넛 향이 코코넛 마카룬이 생각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이건 확실하게. 네, 그런 달콤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코코넛 있고 럼 있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럼의 그 부지함이 올라오는데 딱 맞추면은 미쳤습니다. 근데 이 알렉스님처럼 엄청 예민하신 분이 아니라면 코코넛의 향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뿌리자마자는 코코넛 향이 좀 굉장히 강해요. 너티한 향이 있긴 한데 이게 딱 코코넛이야 라고 하기는 근데 진짜 알렉스님이 이 많은 분들이 뭐 알렉스님 따라서 시향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렉스님이 굉장히 민감하세요 코에. 근데 그렇게 트레이닝도 받기도 했고 그죠? 그걸 캐치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 알렉스님이 느껴지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좋죠. 저는 좋고 안 좋고로 나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톰카빈의 약간 파우더리한 바닐라 느낌? 그런 느낌이 올라오면서 좀 코코넛의 느낌을 이어가 주는데 코코넛의 느낌이 조금 톤다운이 되긴 해요. 톰카빈의 좀 바닐라스러움이 많이 올라오면서 그런데 약간 그 앞에 있었던 그런 부지함 그런 느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간 달콤하고 섹시한 느낌 가지게 되고요. 관능적이에요, 진짜. 네. 그리고 미들 노트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다면 토바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노트예요. 이 토바코가 약간 그죠? 토바코 느낌 있었죠. 토바코에서 이런 관능적인 게 오는가 보네요. 그 토바코 특유의 약간 그 스모키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Fan Your Flame이라는 딱 이름에 걸맞게 좀 약간 불이 생각나는 느낌. 뭔가 진짜 빨강색이 생각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향 자체가 굉장히 좀 서로하고 차분해요. 그러니까 향이나 이름에 비해서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크게 떠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잔잔하게 되게 강하게 피어있는 불꽃 있죠. 좀 약간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불 느낌이에요. 네, 근데 좀 약한 불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오랫동안 맞아요. 이런 꽃이에요. 그래서 진짜 아까 그 시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이제 내 삶을 불질러라. 그리고 이제 그 불꽃을 이제 뭐 더 크게 일으켜줄 사람을 뭐 찾아라 그런 뜻인데 진짜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set your life on fire라는 말이 정말 나의 삶을 불을 붙여라 라는 말인데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뭐 약간 너의 인생을 너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라 뭐 이런 코트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저희가 어저께 이걸 찾아서 많이 읽어보다 보니까 좀 너의 인생이 망가졌을 때 그렇게 그런 뭐 fire 되게 위험하고 안 좋은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이제 불꽃을 살려줄 그런 일을 찾아라 약간 이런 뜻이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fire이라는 것 자체가 꼭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되게 열정에 타오르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꼭 그게 좋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너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제 너를 찾아주는 사람이 맞아. 그런 식으로. 다시 깨어나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 그런 너를 서포트해줄 사람을 찾아라. 약간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향수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향수는 루미의 다른 엄청 유명한 코트 중 하나인 100 Silent Base. 이거는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뭐 100가지의 침묵의 방법으로 100가지의 뭐 조용한 방법으로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전체 쿼트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루시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I closed my mouth and spoke to you in 100 silent ways. 이게 나는 나의 입을 닫았고 나는 너에게 100가지의 좀 침묵의 방법으로 얘기를 하였다. 이런 말인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과인 저희들도 약간 되게 약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전 솔직히 소름 돋았어요. 너무 근데 어떻게 이거를 향으로 담을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많은 말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냥 이 말만, 이 그 딱 100 Silent Ways 이 말만으로도 정말 많은, 일단 그리고 여긴 투베로저 들어가서 안 사랑할 수 없어요. 열시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이 100 Silent Ways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체 시를 읽어보시면 이 문구가 좀 더 와닿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은 처음에는 솔직히 튜베로즈의 느낌보다는 복숭아의 느낌이 정말 많이 느껴져요. 맡아보실래요? 그래서 좀 달콤한 복숭아의 느낌?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도 제 위시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맞자마자 바로 이거는 저번에도 느꼈어요. 그래서 약간 시트러스함도 있지만 달콤한 그 복숭아의 느낌? 그런데 이 복숭아가 좀 비터피치 같이 좀 되게 농염한 복숭아의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튜베로즈의 크리미하면서 달콤한 향이 좀 이런 복숭아의 향을 서포트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러니까 맑은 복숭아의 느낌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복숭아의 느낌, 달콤한 복숭아의 느낌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프루티하면서 좀 바닐라한 느낌으로 전개가 되는데 되게 튜베로즈의 향이 있으면서 또 다른 이제 플로럴 노트들이 이제 튜베로즈를 서포트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향 자체는 굉장히 막 풍성한 느낌이에요. 막 복숭아도 느껴지고 튜베로즈도 느껴지고 막 다른 꽃향도 느껴지고 바닐라의 달콤함도 있는데 좀 독특한 게 있다면 향이 굉장히 잔잔합니다. 그러니까 향은 풍성한데 되게 잔잔해요. 그래서 좀 이 튜베로즈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우면서 섬세한 느낌?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느껴져요. 니샤네는 약간 뭐를 상상하던 조금씩 이 브랜드의 색깔이 강해서 그런지 이 노트만 보면은 저희는 향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많이 접한 노트들인데도 불구하고 와, 이 노트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좀 지금까지 맡아본 튜베로즈 향수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튜베로즈는 아예 막 달콤하고 부드러운 튜베로즈가 막 중심이 되었다면 얘는 좀 더 잔잔한 튜베로즈인데 또 부드럽고 관능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딱 이 이름이랑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되게 잔잔한 여운이 남는 향수예요. 진짜 좋다. 루시, 튜베로즈 전문가 루시님 어떠십니까? 그런 여운. 이미 제 위시리스트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끝났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 약간 복숭아 하면 제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는 약간 굿걸곤베드나 Flower of Immortality나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젊고 좀 생기로운 그런 향이 생각나는데 이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루미의 이런 잔잔한 여운이 남는 느낌 너무나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향도 뭐 좋기는 하지만 이 시를 음미하면서 정말 맡아보세요. 이 시 자체가 굉장히 짧은데 네, 아니 되게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조금 어려워요. 전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말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이 뜻이 한번 되게- 읽어주세요. I whispered an offer softly in the ear of your playful heart. I closed my mouth and spoke to you in 100 silent ways. You know what's on my mind. You've heard my thoughts. And now, what I described to you last night, I'll do today. 조금 이과인 저희는 옵니다. 조금 관능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걸 튜베로즈를 표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강력하죠. 진짜 강력하죠. 네. 그러니까 뭐라지? 침묵을 했는데도 이거를 그러니까 마음을 전달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좀 침묵만큼 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막 소리 지르고 울부짖어도 정말 침묵만큼 강한 그런 의사 표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그런 잔잔하지만 강력함. 그냥 진짜 이건 말 안 해.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꼭 맡아보세요. 특히 루미의 시를 좋아하신다? 꼭 맡아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마지막 라인이네요.
마지막 라인은 섀도우 플레이? 섀도우 플레이 컬렉션이라는 건데 하치바카 카라고즈라는 향수입니다. 이 향수도 이제 앞에 에게와 난시처럼 이제 같이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 섀도우 플레이는 이제 진짜 터키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그림자 놀이에요. 근데 이 그림자 놀이의 이제 전형적인 스토리 중 하나인데 여기에는 딱 두 캐릭터가 있는데 예상하신 것처럼 하치바카 카라고즈입니다. 이 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완전 대비되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하치밭의 경우에는 좀 교육을 잘 받은 좀 뭐라 그러지? 상위층. 되게 매너도 좋고 되게 세련되고 깔끔하고 그런 사람이고 그에 반해서 카라고즈는 좀 서민을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래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조금 교육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뭐 매너도 좋지는 않지만 되게 좀 친근하고 대중적이고 사람들에게 막 다가가는 성격이고 그리고 이런 하치밭과 반대로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하치밭이 막 엄청 교육을 받아서 전문지 막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카라고즈의 좀 넉살스러운 느낌? 그런 유머스러운 느낌으로 하치밭을 또 이기는 캐릭터. 그래서 누가 나쁜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선인이랑 뭐 악인 이런 게 있는 게 아닌데 서로 그냥 완벽한 대립을 이루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카라고즈라는 뜻이 실제로 블랙 아이스라는 뜻이래요. 아니 그래서 하치밭은 진짜 한국에서도 좀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아마 이건 진짜 아무도 이 모르겠어요. 뜻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어벤투스랑 비슷한 향수로 유명한데 이 뜻을 아셔야지 이 두 향수를 좀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치바카 카라고즈는 이 쇼에서도 그러니까 대립이 아니고 그냥 서로 너무나 정반대되는 캐릭터이고 향 자체도 좀 비슷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서 맡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하치밭부터 맡아보도록 할게요. 하치밭은 국내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많이 어벤져스랑 비슷한 향수로 유명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다른 향수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럭키센츠 영상에서 하치밭을 처음 소개했을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도 일단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치밭은 뭐 워낙 좋은 향수예요. 좋다. 다시 맡아도 좋다. 처음에는 뭐 시트러스의 향도 나고 특히 파인애플의 달콤한 향 정말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맡아보실래요? 근데 어떻게 이게 어벤투스랑 같다고 해요? 근데 전 이게 파인애플 향 진짜 강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벤투스를 상징하는 게 파인애플과 좀 스모키한 우디향이라서 좀 비슷한 뉘앙스는 있어요. 맞아요. 그런 약간 좀 프루티한 우디향. 네, 맞아요. 근데 파인애플 향이 진짜 강하게 느껴져요, 저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좀 카라고즈랑 이제 동시에 맡으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캐릭터 자체가 워낙 다른 거라서 이거는 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카라고즈는 처음에 맡아보면 카라고즈는 솔직히 노트에도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좀 노트 구성 자체는 조금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카라고즈는 솔직히 저는 파인애플보단 포도의 느낌이 정말 많이 느껴졌습니다. 포도의 느낌도 많이 느껴지고 좀 그린한 느낌이 많이 느껴져요. 그린하고 좀 허브스러운 느낌? 그래서 하치밭은 좀 프루티하고 시트러스하고 좀 우디하게 좀 깔끔하게 전개가 되었다면 카라고즈는 실제 섀도우 플레이의 캐릭터처럼 약간 거친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급스러워요. 근데 약간 하치밭이랑 좀 비교가 되지 않나요? 이 카라고즈였어요? 이게 카라고즈예요. 하치밭은 좀 더 딱 떨어진 느낌, 세련된 느낌이라면 카라고즈는 좀 더 거친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러네요. 하치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좀 우디한 캐릭터가 많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프루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디한 캐릭터가 강조되고 오크모스의 향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오크모스는 이제 그런 숲속에 있는 촉촉한 이끼향 그런 느낌이 나서
시프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프레 이제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가 이런 잔잔하면서 차분한 느낌, 그러면서 또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프레적인 느낌이 확실히 이 하치바시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좀 고급 교육을,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 좀 상위 계층의 좀 그런 세련된 느낌? 딱 떨어진 느낌, 깨끗한 느낌, 세련된 맞아요. 느낌. 이런 느낌 너무나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카라고즈는 시간이 지나면은 좀 화이트 플로럴 느낌이 나면서 약간 부드러우면서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 카라고즈가 좀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그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파인애플이 좀 더 이렇게 밝은 향이라서 그런지 좀 톤 다운된 저게 너무 좋네요. 카라고즈가 좀 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두운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근데 좀 흔히 말하는 좀 남자 스킨향 같은 향이 조금 있어요. 있기는 하죠. 네. 근데 이 향이 저는 그래서 카라고즈가 좀 더 따뜻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관능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치밭은 그냥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 얘는 좀 더 그 캐릭터처럼 약간 좀 서민을 대변하는 맞아요. 캐릭터이지만 좀 더 따뜻하고 뭔가 좀 장난기도 있고 좀 더 재미있는 향이긴 해요. 훨씬 더 재밌어요. 네. 그리고 여기 카라고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좀 포도스러운 느낌을 가진 이제 우디 향으로 많이 전개가 되는데, 솔직히 오우드 향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우드가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좀 약간 맑은 느낌의 오우드 느낌? 그런 느낌이 더해지면서 좀 더 약간 센슈얼한 느낌을 더해주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전개되고, 하치밭은 여전히 오크모스의 향이 좀 더 많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크모스가 가지고 있는 차분한 느낌이 전개되는 것처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그러니까 고급스럽고 차분한 느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서늘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치밭은 서늘한 느낌, 카라고즈는 따뜻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 좀 따뜻하면서 대중적이면서 좀 더 관능적인 느낌, 좀 재밌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되는 게 딱 그 섀도우 플레이의 캐릭터처럼 딱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치밭 다시 맡아보세요. 근데 오히려 약간 카라고즈가 약간 서민적인 네. 느낌이라서 좀 더 밝고 좀 더 이렇게 가벼운 느낌일 것 같다는 네. 약간 좀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좀 더 좀 부유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카라고즈가요? 아니, 네. 저한테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오히려 이게 좀 더 고급스럽고 좀 탄탄한 느낌이에요. 좀 더 이렇게 좀 무게가 있고 오히려 하치밭이 좀 더 가볍고 좀 이렇게 좀 더 wearable? 맞아요. 좀 더 젊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향으로만 봤을 네, 때. 오히려 저는 좀 제가 느끼는 향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걸 하치밭에 너무 어벤투스랑 비슷한 향으로 소개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좀 선입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선입견이 있었는데 처음에 탑노트는 비슷한 게 맞아요. 탑노트는 상당히 비슷한데 미들노트부터 진짜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벤투스 여기서 잠깐 비교를 해드리자면 어벤투스는 미들노트에서 좀 스모키한 우디향이 올라오면서 약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벤투스는 잔향에서 바닐라랑 앰버그리가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머스키한 쪽으로 많이 전개가 되는 반면에 그 하치밭은 완전 우디향이에요. 드라이한 우디향. 거기다가 오크모스의 촉촉함이 더해지는데 오크모스가 많이 메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숲의 느낌으로 많이 그런 이끼 느낌으로 많이 전개가 돼서 머스키함과 이끼 느낌으로 결과적으로는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향이 달라지는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터키의 니치하우스인 이제 니샤네를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12가지의 향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이 향수 하나하나가 가진 의미가 진짜 스토리가 진짜 너무나 진짜 어마어마해서 영상 자체가 되게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너무 일상인데 네. 지금 저희 촬영만 뭐 나중에 편집이 있겠지만 촬영만 1시간 반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더 하면 막 2시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시간 같은데. 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다면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 니샤네라는 이 하우스를 진짜 그러니까 아예 하우스를 모르시는 분들께 저희는 너무나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향수 자체 향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이런 이런 디테일과 스토리의 매력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샤네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느끼기에는 향으로만 봤을 때는 좀 대중적이고 친근한 향이에요. 그러니까 니샤네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실용성을 중요하는 그런 하우스답게 향이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향은 굉장히 그러니까 누구나 좀 뿌릴 만한, 도전할 만한 그런 향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의 유니크함? 그리고 또 고퀄리티의 재료를 사용한 고급스러움은 확실히 느껴지는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굉장히 그러니까 메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여기서 더 매력을 느낀 게 니샤네라는 게 이제 터키의 최초의 니치하우스이기도 하고 좀 터키 자체를 알리려고 하는 좀 그런 하우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수 하나하나가 스토리를 알면 알수록 그 뒤에 그 조향사에 숨겨진 의미와 그 노트와의 연관성 이런 게 정말 잘 짜여진 하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향도 좋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진짜 너무나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와 좀 디테일을 알고 계시면 더욱더 깊이 빠질 수 있는 하우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킬리안을 이래서 정말 사랑을 했었는데 니샤네도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나 많이 담고 있어서 니샤네도 조금 많이 향수들을 데려오고 싶어요. 제 컬렉션에 추가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향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전체적으로는 좀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딱 하나 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아무래도 니샤네는 그 터키의 하우스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모든 향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향수들이 엠버랑 바닐라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엠버에서 오는 약간 오리엔탈적인 느낌? 그런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샤네는 호불호는 조금 갈릴 수는 있지만 향 좋고 바틀의 디자인 정말 예쁘고 그리고 이 향수 하나하나에 새겨진 스토리와 이 노트와 그리고 향의 그런 연관성 그리고 터키의 그런 다양한 문화를 그리고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이스탄불의 모습을 너무나 잘 담았어요.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담아서 진정한 의미로 니치하우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제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그 시향이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디스커버리 세트로 구매를 하였고 또 단톡방에서 몇 분도 맞아. 같이 구매를 하셨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향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진짜 올해 2021년에 꼭 시향해 보셨으면 하는 하우스 중 하나예요. 니샤네, 터키의 니샤네. 정말 괜찮습니다. 멋있는 향수 브랜드를 이렇게 알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나 또 위험하기도 하는 그런 시향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향수들을 제가 마음에 드는 순위대로 한번 그러니까 나열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조금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고요. 향이 솔직히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웬만한 향수보다 더 좋은 향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냥 순전히 제가 느끼기에 어느 향수가 더 좋다? 그냥 좀 이 정도니까 그냥 딱 재미로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12위로는 이제 술탄 베티버입니다. 술탄 베티버는 향은 굉장히 좋아요. 베티버 진짜 천국과 지옥인데 제가 왜 술탄 베티버를 12호로 꼽았냐면 저는 제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 프레시한 스타일의 베티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최애 베티버는 로자의 베티버 파푼코롱인데 이 술탄 베티버는 조금 얼띠한 느낌 그런 느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취향은 아니게 12위로 꼽았고요. 그 다음에 11위는 꼴찌네요. 네, 에게입니다. 에게는 향은 괜찮았어요. 아쿠아틱 향수치고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좀 울렁거리는 느낌도 있었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아쿠아틱 계열의 향수치고는 엄청 유니크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보다 좀 더 좋은 향수들이 많기에 퀄리티는 좋았지만 조금 스페셜한 느낌은 적어서 이제 11위. 그 다음에 10위는 암브라 칼라브리아입니다.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함과 이제 바닐라가 메인인 향수인데 솔직히 향은
향은 괜찮았어요. 근데 솔직히 이걸 지금 지금 영상이 지금 거의 1시간 40분을 돼가고 있어서 카메라가 죽어서 지금 루시님의 아이폰으로 지금 촬영을 대체를 하였는데 좀 옮길게요. 암브라 칼라브리아는 향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딱히 구입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린암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암브라 칼라브리아 11호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9위는 저는 카라고즈. 카라고즈는 모르겠어요.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는 굉장히 좋았지만 향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사용할 것 같지는 않은 향이에요. 좀 남성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네, 그렇게 큰 매력은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향은 나쁘진 않았지만 그냥 네, 절대 구입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위는 난쉐네요. 난쉐는 솔직히 향 굉장히 좋아요. 머스키한 장미향, 파우더리한 장미향인데 이거는 진짜 그냥 단순히 제가 사용할 것 같진 않아요. 너무나 여성스러운 향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파우더리한 장미향과 머스키의 조합, 향은 정말 좋았지만 제가 사용할 것 같진 않아서 8위. 하지만 루시님께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입니다. 그 다음에 7위로는 7위도 이제 비슷한 이유인데 튜베로자예요. 튜베로자는 향 너무 좋아요. 향 너무 좋은데 이것도 사실 제가 튜베로즈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제가 튜베로즈가 잘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딱히 튜베로즈를 사용할 일도 없기 때문에 향 자체는 진짜 튜베로즈 향수 중에서는 좀 손꼽을 정도로는 좋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제가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7위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6위로는 100 Silent Ways.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도 튜베로자 그리고 그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난시랑 비슷한 이유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100 Silent Ways는 정말 좋은 향수인데 이것도 아무래도 튜베로즈가 강조된 향수이다 보니까 제가 막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6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튜베로즈와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향수입니다. 정말 좋은 향수라서 꼭 시향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위로는 콜로나이즈. 콜로나이즈 너무 좋아요. 이거는 솔직히 다 너무 좋아요. 솔직히 이것도 좀 미친 시트러스 향수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튜베로자부터는 제가 7위로 소개시켜드린 튜베로자부터는 솔직히 향 정말 좋습니다. 그냥 구입하셔도 무방하실 정도로 정말 좋기 때문에 고르기가 정말 어려웠었는데 이때부터는 좀 더 제 취향이 좀 더 가미된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콜로나이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좀 무난하면서 고급스러운 끝판왕의 시트러스 향수예요. 이거는 여름에 꼭 드리고 싶은 향수예요. 너무나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 깨끗하면서 프레시한 시트러스 향. 너무 좋습니다. 시트러스 좋아하시면 콜로나이즈 꼭 구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4위로는 아니가 있다. 아니도 너무 좋죠. 제가 원래 달콤한 향을 정말 좋아하기도 하는데 아니는 이제 바닐라가 메인이기도 하면서 약간 시트러스의 느낌? 하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엄청난 깊이감. 달콤함. 너무 좋습니다. 바닐라를 좋아하신다면 아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3위로는 하치밭입니다. 하치밭은 남자 향수의 새로운 좀 모던함을 좀 모던함을 상징하는 그런 향수라서 너무나 핫했던 향수이기도 하고 그런 그 인기에 걸맞는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치밭 3위로 뽑아봤고요. 네, 이제 1위와 2위가 나왔는데 2위는 바로 Fan Your Flame. 진짜 이거는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향수이기는 해요. 하지만 향 자체는 저에게는 정말 좋습니다. 코코넛도 느껴지지만 럼의 향. 제가 좀 부지한 향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섹시합니다. 살짝 불꽃 같은 스모키함도 있고 굉장히 유니크하고 지속력과 확산력 너무 좋고 정말 마음에 드는 향수 오랜만에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1위는 이거는 진짜 무조건 시향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제가 예상하는데 정말 인기가 많아질 것 같은 향수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울롱차입니다. 울롱차는 너무나 싱그러운 향이에요. 싱그럽고 산뜻한 차의 향. 특히 제가 울롱차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울롱차의 느낌 너무나 잘 담았어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본품각입니다. 울롱차. 이번 봄에 뿌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12개, 니샨의 향수 12개를 전부 다 소개해 본 것 같아요. 니샨의 정말 알면 알수록, 킬리안처럼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 있는 하우스니까 올해 꼭 시향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루시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디스커버리 키트를 한동안 저희는 네. 구매를 안 했었는데 이렇게 2021년을 니샨의 디스커버리 키트로 함께하게 된 건 네.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나 맞아요. 너무나 의미 있었어요. 그냥 터키 여행 갔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터키의 문화와 그런 스토리를 공부하게 된 것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었고요. 이렇게 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정말 그냥 대화하는 도중에 카메라를 켜는 것처럼 저희 대화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시간 반 영상 편집하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하자면 향수는 향도 중요하지만 이런 스토리와 그리고 바틀리 디자인, 그런 문화가 다 하나로 합쳐진 그런 좀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부터 그런 걸 계속 강조해 왔기는 하지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니샨에 정말 잘 담은 니치하우스인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함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 진짜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